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런 시간에 영상을 올렸어야 하는데 천회장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우리 찐팬 강병원님하고 같이 모처럼 저녁을 함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주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 소주병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막판에. 하여튼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강병원님은 거의 뭐 시체로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어제 또 노래를 한 2곡 불렀는지 하여튼 상태가 정말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일찍 올렸어야 하는데 컨디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그 LG전자가 그 올레드죠. 그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 본격 참전을 해요. 올레드 패널은 기존의 그 LCD, LED 대비했을 때 그 뚜렷한 색상 표현이 있어. 그리고 빠른 응답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겠죠. 하여튼 게이밍 모니터에 차별화된 장점을 가졌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전 세계 모니터 시장에 그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업계에 따르니까 그 LG전자는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에 27인치형 크기의 그 LG 울트라 기어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를 공개를 했어요. 이 신제품은 그간의 LG전자가 내놓은 20인치형하고 30인치형대 그 게이밍 모니터 중 올레드 패널이 탑재된 첫 번째 사례인데 가격이 $999야. 국내를 포함해 가지고 주요 국가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패널은 LG 디스플레이 그 올레드 패널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제품은 최대 240Hz 그 화면에 그 주사율이 있고 QHD 해상도를 지원하더라. 이와 함께 이제 실시간에 가까운 0.03이죠. 0.03m/s. 하여튼 굉장히 빠른 그 발응 속도를 이제 구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또 저반사, 눈부심, 그런 방지 편광 필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게임에 최적화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자사 첫 올레드 그 게이밍 모니터 출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삼성은 최근에 국내 게임 전시회 그 G스타 2022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QD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그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올레드 G8이에요. G8 영어로. 국내 시장에 최초로 공개를 했죠. 그 앞서서 글로벌 가전 전시회 IFA 2022에서도 먼저 실물을 드러내가지고 큰 관심을 이제 받은 제품입니다. 신제품은 34인치형 그 1800R 그 공률의 그 커브드 올레드 패널을 탑재해가지고 하여튼 프리미엄 게이밍 모니터로 이제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와 함께요. 175Hz의 그 고주사율, 0.1의 그 반응 속도를 지원하는데 별도 설치가 필요 없는 그 클라우드를 활용해 가지고 게임 플랫폼 그 게이밍 허브도 탑재한 것으로 현재 전해진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는 삼성과 LG전자의 그 참전에 따라서 본격적인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시대가 이제 펼쳐질 것으로 이제 내다보는 거야. LG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그 TV를 내놓은 제조사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0년대 후반만 해도요. 전문가용이 아닌 게이밍 용도로 올레드 모니터 제품이 출시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간에 이제 콘솔 게이머를 겨냥해가지고 40인치대 이상으로 올레드 TV, 올레드 모니터 등이 나왔는데 그 PC 게임에 보다 적합한 20에서 30인치형대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는 출시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LCD랑 LED 패널 대비했을 때 비싼 가격, 또 비교적 짧은 수명, 그리고 TV보다 약간 빈번한 버닝 현상 등이 기술적 난제가 이제 시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언급들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게이밍 모니터를 위주로 이제 올레드 채택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하고 높은 화면 전환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 출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게이밍 모니터의 스펙이 게임 유불리를 가릴 정도로 중요해졌어. 실제로 그 델 테크놀로지하고 에이수스, MSI 등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 가세한 이런 글로벌 제조사들도 현재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고요. 업계는 올레드 게이밍 모니터가 침체기에 빠진 그 모니터 시장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 업체 DSCC에 따르니까 모니터용 올레드 패널 시장은 오는 2026년까지 약 95%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 등 그 여파로 인해서 올해 전체 모니터 패널 시장이 역성장을 지속하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고, 현재 픽셀 하나하나를 끄고 켜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그 올레드는 블랙 구형과 색감 표현에 있어서 LCD 대비했을 때 차별화된 장점을 갖췄죠. 향후 모니터를 비롯해서 태블릿 등 그 IT 기기에서 고사양 올레드 패널을 탑재한 제품 출시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역시 모니터, LCD 이런 거 하여튼 잘 만들어요. 삼성자가 잘한다. 하여튼 삼성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화질 카메라 이쪽에 이제 많이 탑재를 하는 것 같아요. 고화질 카메라 탑재를 늘린다. 삼성전자도. 그 애플도 마찬가지고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이제 고성능 카메라의 채택을 현재 늘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국내 카메라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냐, 그런 증권가의 전망이 좀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그 폴디드 줌 카메라는 이전 모델의 카메라 구조 대비 새로운 형태 그리고 기술을 필요로 해가지고 국내 부품 업체에 의존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요 제조사들이 고배율 성능을 강한 그 폴디드 줌 그 카메라의 채택을 늘릴 것이라는 게 우리 대신증권의 전망이더라고요. 대신증권. 삼성은 이미 2020년 그 출시한 갤럭시 S20 시리즈 중 울트라 모델에 폴디드 줌 카메라를 적용을 했어요. 애플의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의 고급 모델에 처음으로 폴디드 줌 카메라를 채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같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그 사양과 성능 확대는 디지털 카메라의 프리미엄 영역인 DSLR 시장을 점차 대체하는 과정으로 평가하는데, 이 폴디드 줌 카메라는 멀리 있는 사물을 당겨가지고 찍는 그 역할인 망원 렌즈를 기존과 같은 그 세로가 아닌 이 가로로 설계해요. 그래서 이제 빛의 굴절을 이용을 하고요. 카메라가 기기 후면으로 튀어나오는 이른바 카툭티 현상을 최소화하는 그 구조의 카메라로도 하여튼 평가받고 있어. 카메라로. 하여튼 폴디드 줌 카메라가 그 새로운 형태랑 기술을 필요로 해가지고 국내 부품 업체에 의존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OIS라고 있습니다. OIS, 손떨림 보정. 이게 정밀성에 국내 부품 업체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의 그 부품 공급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예상을 하네요. LG 이노텍은 트리플 및 4,800만 화소급 메인 카메라를 주력으로 이제 공급하는 동시에 2023년 그 폴디드 줌 카메라를 공급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자화전자라고 있는데 애플을 신규 거래선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게 대신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업체가 내년을 기점으로 삼성하고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 2등 그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해서 높은 매출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 삼성전자 F량 OIS 그 손떨림 보정 부품인데 OIS가 그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하고 특허를 보유했어요. 그렇게 하여튼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프리미엄 영역에서도 폴디드 줌 카메라를 적극 채택하면은 중국 향해 그 추가적인 매출 가능성도 상존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카메라가 중요하죠. 스마트폰의 카메라, 영상도 찍고 말 그대로 사진도 찍고 할 때 카메라 상당히 중요하더라.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고사양 카메라가 많이 탑재될 것 같아요. TSMC가 아주 막 국뽕이 넘쳐. 내가 보니까 TSMC 삼성은 우리에게 경쟁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계 반도체 수요의 한 60%, 150조 원 정도 규모의 가전 시장을 가진 중국은 글로벌 IT 시장의 수요 공룡이야, 수요 공룡. 중국의 그 267분의 1 크기인 대만이 세계 파운드리 시장을 호령하는 TSMC의 본거지죠, 본거지. 현재 보니까 미국, 유럽 등 그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것은 물론이고, 뭐 워렌 버핏, 뭐 팀쿡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어. 그 반도체란 가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화권을 이끄는 중국하고 그 대만의 그 양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전체가 그럴까요? 하여튼 TSMC의 그 생산 능력은 미국의 어떤 기업보다도 가장 앞서 있다. 대만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반도체 대기업 수는 한국의 2배가 넘는다. 좀 웃기죠. 대만의 그 타이지디엔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3.4%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다. 2위 삼성 16.5%, 3위는 UMC 7.2%. 여기하고도 큰 폭으로 이제 격차를 벌렸다. 중국의 그 반도체 연간 수입액 약 573조인데 573조. 이 중에 30%를 차지하는 대만 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로 중국의 대만 침공시 TSMC의 공장을 폭파해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대만의 핵심 역할이다. 만약에 이제 그 시진핑이 침공을 하면은 TSMC는 날아갈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그 TSMC라는 이름으로 다 알려져 있는 타이지디엔이에요. 타이지디엔. 여기를 향한 대만의 자부심은 대단하더라고요. 그 TSMC가 그 신규 팹을 지을 때마다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신규 채용에는 수만 명의 인재가 몰려요. TSMC가 미국으로 공장을 그 일부 이전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창업자랑 정부 관료가 직접 나서가지고 탈대만은 없다. 그렇게 공언합니다. 공언할 정도인데 3분기 매출이 이제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세계 1위가 되면서 결국 대만의 콧대는 좀 높아지지 않았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 중 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대기업이 28개예요. 이 중 상당수가 TSMC하고 직간접적인 그런 거래 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짱중머우 그 TSMC 창업자는 지난 21일 날 대만의 그 가장 선진적이고 아주 선진적인 그 제조 공정 그리고 최대 생산량은 모두 TSMC가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공개하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TSMC가 그 대만 반도체랑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인데 TSMC가 대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뿐 아니라 부동산 정치에까지 미쳐요. 올해 착공한 그 까오슝시의 그 2개의 팹은 2024년 양산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는데 이런 건설 소식이 알려지다 보니까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 찍더라고요. 그 공사가 지연된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 까오슝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사 계획에 변동이 없고 부동산 가격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TSMC는 지난 23일부터 기술자 채용을 시작을 하던데 뭐 전공이나 경력 등 뭐 스펙에 관계없이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지 매체들도 일제히 좋은 급여랑 안정적인 성장, 대만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면은 도전해라. 대서특필했어요. 대만 경제계가 그 TSMC의 공채가 단순한 그 사기업의 채용을 넘어서 대만 경제에 아주 중대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우 역시 최고 수준이더라. 대만의 증권거래소 보면은 비상임 직원의 평균 급여 상위 25개 기업 중 그 과반수가 반도체 업계에 포진돼 있고, 석사 학위를 가진 신입 엔지니어링 평균 연봉이 20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8,600만 원이야. 신입이. 응? TSMC가 지난 9월 채용 설명에서 발표한 월급 10만 대만 달러, 약 430만 원인데, 대만의 평균 월급 수준인 5만 대만 달러를 2배 웃돈다. 그렇게 그럽니다. 대만의 평균 월급이 한 215만 원 된답니다. 215만 원. 이렇게 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TSMC의 그 현지 위상을 묻는 질문에 나라를 지키는 그 성산이다. 성산. 성스러운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만 반도체 업계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이지디안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 TSMC가 흔들리면은 대만 전체가 흔들린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현재 그 민진당보다도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민진당이 누구냐 했더니 대만의 현 집권 여당을 말해요. 이렇게 대만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 기업인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대만 내 공적이 됐어. 그 디지타임스하고 하여튼 그런 관련된 현지 매체를 보면은 일제히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생산을 시작한 3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수율이 20% 미만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현지 업계 보니까 삼성의 3나노 양산은 경쟁사들보다 앞섰으나 핵심 칩 수율이나 소비 전력 성능은 여전히 TSMC에 못 미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형님이 이끄는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 TSMC에다 41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것도 자부심을 더한다. 제가 어제 방송했죠. 우리 워렌 버핏 형님도 TSMC에 투자했다가 지금 한 30% 손실이야. 손실입니다. 하여튼 유명 언론인 출신의 금융 저널리스트 시진어는 아시아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그 버핏의 이번 결정이 TSMC랑 대만의 천군 마마나 다름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만의 그 반도체 산업은 세계 수준보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앞서 있다고 하죠. 대만 경제에 자부심이 묻어난다. 그런 대목인데 하여튼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은 TSMC랑 격차는 이미 비교도 어려운 수준이다. 하여튼 대만 애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전 대만 국뽕 장난 아니에요 지금. UMC, PSMC, VIS 등 세계적인 파운드리 대만 기업들이 협업해서 거대한 반도체 공룡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삼성을 상당히 견제를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혹은 줄 아나. 하여튼 삼성을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만인들의 기대와 달리 삼성이 그 3나노 이하급 공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해가지고 격차가 서서히 이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파운드리 시장 고객사 대부분이 파운드리 업체를 다각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의 고객 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삼성이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3.4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3, 4배 하여튼 3나노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는 대만의 최고의 기업이고 TSMC는 말 그대로 완전 대만의 최고의 기업이죠. 대만에서 그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TSMC가 자빠지거나 말 그대로 불황이 오면은 대만 경제도 흔들흔들합니다. 휘영청거리는 거지. 근데 요즘 보니까 이 초미세 공정에서는 삼성한테 밀리는 것 같아요. 삼성한테 완연히 밀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만 언론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막 국뽕 언론, 국뽕 메시지 전달하고 삼성을 까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 깐다고 해가지고 삼성이 무슨 뭐 기술 발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요즘 3나노가 잘 되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대만에서는 현재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비실비실 됐어요. 어제 보니까 소주가 몇 병이었어 도대체. 우리 너무 찐팬분하고 많이 마시다 보니까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찐팬분은 거의 지금 뭐 거의 거의 시체로 누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깨어났을라나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